24시간 신문 유튜브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오늘의 뜨거운 소식을 함께 들어보자. 미국에서도 수배를 할 정도로 전 세계의 양병을 떨치는 북한 해커가 비밀리에 인천국제공항에 입국, 목숨을 건 탈북을 통해 북한 내부의 실상을 털어놓았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비밀리에 감춰진 북한 해커그룹의 실체와 북한 김정은 정권의 붕괴 소식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적한 인천국제공항 정적을 깨뜨리는 급격한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일본의 무리는 인천에 도착한 어떤 인물을 본 적, 인물의 양팔을 묶고 긴급하게 그를 다른 곳으로 호송했습니다. 그의 정체는 박진영. 북한에서 배출한 불세출의 천재 해커라 알려진 인물이 인천공항을 통해 들어온 것입니다. 그는 목숨을 건 탈출을 감행 인천공항을 통해 탈북에 성공했다고 하는데요. 외화벌이의 주동자이자 북한 해커그룹의 핵심이라고 알려진 그의 탈북 소식은 한국은 물론이고 미국까지도 전율하게 만들었습니다. 나자루스라 불리는 북한 해커 조직,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그룹의 핵심 인물인 박진영은 미 법무부가 이례적으로 현상금을 건 인물로 각종 범죄 행위에 연루되어 있는 범죄자입니다. 가장 유명한 사건은 2014년에 일어났던 소니픽처스의 해킹 사건이죠. 소니픽처스 엔터테인먼트 회사 관계자의 전자메일은 물론 민감한 직원 개인정보와 미공개 영화 정보 등 주요 핵심 자료가 북한 해커의 공격에 의해 탈취된 일인데요. 평화의 수호자라는 이름을 자칭한 이들 해커그룹은 김정은 암살을 그린 뒤 인터뷰를 지원한 소니픽처스의 앙심을 품고 회사 고위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사이버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것입니다. 당시 소니픽처스 회장이었던 마이클 린턴은 인터뷰를 통해 물건을 훔쳐간 곳이 아니라 집을 완전히 태워버렸다는 말을 남기며 북한 해커가 악랄하게 소니를 음해하려고 한 행위를 고발했습니다. 이때 당시 소니픽처스 해킹 사건을 수사했던 이스라엘 해커그룹은 북한의 해킹 수준이 탁월하다는 것을 발견, 북한의 사이버 공격을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는데요. 세계적인 사이버 보안 기업인 이스라엘의 사이버마크 우리 모카디 회장은 사이버 보안업계에서 소니 해킹 사건은 가장 충격적인 사례라고 말할 정도로 북한 해커들의 실력은 이스라엘 최상 해커 집단보다 더 뛰어나다고 언급할 정도였습니다. 그 외에도 대규모 은행 터리 공격인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해킹 사례와 한국의 한국수력원자력 직원 이메일 해킹을 통해 악성 코드 유포 사례가 대표적인 그의 업적입니다. 북한 내에서도 그의 실력은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내부에서 인정을 받아 그는 엄격한 북한 사회에서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인물로 그려졌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외화벌이 그룹이라고 지정할 정도로 총애를 받은 그가 탈북을 결정해 한국에 들어온 곳은 충격적인 북한의 실상 때문이었습니다. 외부에 알려졌던 것만큼 그는 북한에서 대접을 받기보다 저임금 노동자보다 더 나은 수준의 대접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죠. 그 역시 북한 최고위층을 위해 일하는 일꾼일 뿐 엄격한 감시와 통제에서 벗어난 이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북한이 집중 육성한 해커로서 그의 실력은 대내외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그에게는 족쇄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북한의 대외 업무를 담당하는 정찰총국 소속 인원으로 주로 중국과 러시아 일대를 옮겨다니며 해킹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 그가 탈출할 수 있었던 것은 중국 선양에 위치한 북한의 위장 조직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달아난 덕분이라고 하는데요. 북한에서 그에게 용돈식으로 지급해준 외화를 잘 보관해 브로커와 접선 중국을 빠져나갈 수 있었다고 하죠. 처음부터 그는 북한의 일개 해커로 남을 생각이 없었던 것이죠. 그는 자유를 그리워했습니다. 억압된 환경에서 정해진 해킹만 하는 것은 그를 숨막히게 했죠. 그는 충격적인 북한의 실상을 고발했습니다. 어릴 적 그는 의대를 진학해 의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수학과 과학에서 뛰어난 성적을 보인 그는 그 꿈을 이룰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의 뛰어난 성적을 본 교사가 그를 강제로 컴퓨터공학 전공을 하게 만들면서 인생이 바뀌게 되었죠. 영재 육성 프로그램으로 알려진 북한의 핵 권양송은 일찍부터 시작됩니다. 북한은 그를 처음부터 해커로 키우기 위해 점 찍은 것이죠. 그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진학할 무렵 그는 김책종합대학으로 들어가 일찌감치 해킹 기술을 배웠습니다. 대학에서 그는 뛰어난 실력을 드러내며 일찌감치 인재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포르투갈에서 열린 국제 해킹 대회에서 김책 종합대학의 이름으로 우승을 거둔 것도 박진영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는 어린 나이에 북한 핵심 조직인 라자루스에 들어가 전문적인 해킹을 하면서 불법적인 일을 자행했죠. 외부에 알려진 그의 업적 외에도 그가 침투한 조직은 다양했습니다. 이 국방부 내부 직원을 포섭한 북한은 정보망에 접속, 박준혁은 랜섬웨어를 이용해 돈을 얻어내거나 중요 정보망에서 탈취한 정보를 이용해 돈을 받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처음에는 조국을 위한 봉사라고 생각했지만 이내 그 생각을 버릴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북한 정찰총국 밑에서 일을 하는 그는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으며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반복된 사람이 살았다고 하는데요.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일정한 팀 단위로 움직이며 중국과 러시아 등 위장업체를 수시로 오가며 해킹을 해야 했다고 하는데요. 해킹 할당량을 제대로 마치지 못하면 먹을 것도 주지 않는 등 과학과 농경에서 끊임없이 일을 해야 했다고 합니다.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소위 말하는 책임자의 손에 이끌려 중국과 러시아, 북한을 이리저리 오가는 떠돌이 생활을 해야 했죠. 탈출하거나 할당량을 맞추지 못한 북한 해커들에게 무자비한 폭력이 가해지는 것 역시 실시간으로 목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돈은 북한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김정은 위원장의 스위스 계좌와 비밀 계좌로 들어가는 것을 본 그는 해킹으로 번 돈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 이용되는 것을 보고 깊은 절망에 빠졌다고 합니다. 문제는 그에게는 힘이 없었다는 것이죠. 북한 담당자는 심지어 마약을 해커들에게 권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해킹을 해야 하는 이들에게 각성을 위해 마약을 권하며 이들에게 보상책으로 건넨 곳이 바로 마약이었죠. 서로 간의 실적 비교도 일상적이었다고 합니다. 해킹을 통해 얻은 수익이 다른 팀에 비해 떨어질 경우 목표 실적을 맞추기 위해 초과 업무를 강요하는 일도 빈번했다고 하죠. 팀 내에서도 해커들끼리 경쟁이 심해 탈주하거나 도망치려는 낌새를 보일 경우 담당자에게 고발하거나 내부 폭행을 자행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지옥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환경을 고스란히 버텨야 했죠. 그리고 미국이나 한국에서 파악하고 있는 해커 그룹은 빙산의 일각이라는 증언을 하게 됩니다. 자신은 겉으로 드러난 빙산의 일부일 뿐 실제 그 규모나 해킹 범위는 전 세계에 걸쳐 있다고 증언한 것이죠. 자신이 알고 있는 팀들만 얼추 계산해 봤을 때 중국 파견이 10팀 이상이라고 말하며 점조직으로 운영되는 북한 해커 조직 특성상 전체 규모는 알기 힘들다 3,000명이 넘는 인원이 해킹에만 동원될 것이라고 얘기했죠. 또한 그는 놀라운 소식을 전했는데요. 바로 활발했던 해킹 조직에서 내분이 발생 암호화폐를 비롯한 자산 해킹을 통해 얻은 수익이 중간에서 증발하면서 김정은 정부에게 큰 위기가 닥쳤다고 말한 것이죠. 김정은 정부가 지금까지 당당하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은 핵뿐만 아니라 그가 비밀리에 운영하고 있던 해커 조직 덕분이었습니다. 북한 외부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외화가 그를 지탱하고 있었죠. 그런데 북한 해커 조직을 눈치챈 미국과 유럽 국가에서 대규모 제재와 더불어 보안 체계를 강화하면서 외화벌이가 신통치 않았다고 합니다. 이유는 최근 북한과 관련된 인물 8명과 기관 4곳을 대북 제재 명단에 추가하는 조치를 단행하면서 불법 무기 프로그램을 비롯 자금과 물자가 북한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는데요. 미국 역시 비슷한 조치에 들어가며 북한 해커 조직 색출의 비용을 아끼지 않겠다고 발표하면서 제재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 실제로 여러 사전 조치 때문에 북한이 그동안 시도했던 해킹 방법이 실패로 번번이 끝나자 새로운 형태의 전략을 현재 도입, 북한은 기관이 아닌 개인을 누리는 형태로 전략을 바꿨다고 합니다. 은행이나 주요 관공서의 비밀을 터놓은 것을 목적으로 활동했던 이들이 상대적으로 보안에 취약한 개인이나 소규모 업체를 대상으로 랜섬웨어 공격을 시도하면서 피해자를 협박, 이를 이용해 돈을 뜯어냈습니다. 기존에 보인 북한의 행동 패턴과 다른 모습을 보인 것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박순혁은 김정은의 자금줄이 막히고 게다가 내부에서 돈을 들고 탈주하는 인원들이 속출하면서 경제적으로 북한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증언한 거죠. 최악의 경우 북한은 자금줄이 막히고 망할 수도 있다고 그는 전망했습니다. 자유를 찾아 한국에 온 그는 자신이 저지른 짓을 모두 고백, 증언 덕분에 비밀에 감춰진 북한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게 된 상황.
이제까지 비밀리에 돈을 벌면서 당당한 척했던 북한은 중요한 내부 인원까지 탈출하면서 무너지고 있는데요. 조만간 북한 붕괴로 한국의 통일을 내다볼 수 있는 가운데 북한은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기대가 됩니다. 영상에 대한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버튼을 눌러 채널 구독과 알림벨을 켜주세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